스스로를 존중하고 남을 칭찬하는 법.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처음부터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겨난다고 한다. 태아의 뇌세포는 이웃 뇌세포와 연결고리를 만들며 자라나는데, 만약 그러한 연결이 없는 경우에는 곧장 사멸하는 것이다. 또한 뇌세포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부의 자극과 화학적 환경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미 태아 때부터 적절한 태교를 해온 우리 선조들은 뇌과학 분야에서도 선구자들이었던 셈이다. 아기들은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부모로부터 감정을 배운다. 이때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아이도 긍정적이 될 확률이 높다. 반면 부모가 화를 내면 두려움에 관련된 뇌세포 연결고리가 활성화됨으로써 아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아이를 키울 때는 가장 강렬하면서도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터치다. 촉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다. 그래서인지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터치에 반응한다. 성장 과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13세기 로마의 황제 프레데릭 2세는 아기를 엄마에게서 빼앗아 보모가 키우게 하는 잔혹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 보모로 하여금 아기에게 말도 걸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더니 결국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터치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사건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꼭 아이들에게만 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른들에게도 그 비슷한 화학작용이 필요하다. 꼭 직접적인 터치가 아니어도 스스로를 향한 존중과 위로, 남을 향한 칭찬과 배려 같은 것들이다 이 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닐까.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다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게다가 우리는 그 원인 또한 모르지 않는다. 첫 번째 원인은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많은 나쁜 것 등에 있다. 그뿐인가, 칭찬에는 인색하면서 비난에는 나도 모르게 앞장서려는 마음도 내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아마 나 말고도 그런 분들이 많을 듯하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다. 먼저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다지 않는가. 나 하나 좀 춤추게 하는 게 뭐 어려우랴. 우선 나 자신에게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는 습관을 키워나가면 된다. 그것이 곧 내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타치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 원인은 무엇 때문이든 내 마음이 비틀려 있을 때와 연관이 있다. 내 마음이 편할 때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대체로 다 예뻐 보인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화나고 불안하면 아무리 즐겁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을 봐도 그렇게 느낄 수가 없다. 이 역시 아마 나와 비슷한 심정이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체크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나의 불안감이나 우울감 혹은 피해의식이나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심, 경쟁심 때문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인을 알았으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고자 애쓴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노력해도 좋다. 그래봤자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므로 그다지 어려운 방법도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애써도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이 역시 일종의 터치처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남을 칭찬하는 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다.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지금보다는 분명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